지난 2011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파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서민들이 피땀 어린 돈을 한순간에 잃는 큰 피해를 안긴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징후가 감지되면서 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3년 후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줄파산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가장 큰 파산 징후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었습니다. 저축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2010년 상반기 8.7%에서 2012년 상반기 50%로 급증했고 2013년에는 60%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전체 저축은행 79곳의 올해 상반기 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업 관련 대출 중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8%에서 14%로 늘어난 저축은행이 있었고 연체율이 최대 29%까지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아직 금융위기 때만큼 수치가 높진 않지만 문제는 앞으로 부실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요 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입니다. PF 대출 중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된 대출을 의미하는 요주의 사업장이 46%로 절반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있고 20에서 30%대인 곳도 다수 존재합니다. 더욱이 최근 금감원 감사 결과 저축은행이 연체 대출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한 대출 규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도화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부실화 징후가 감지되는 만큼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PF 대출 관련돼서 기존 그 대출 자산들이 상당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와중에 자금 조달, 예금 금리가 지나치게 이제 저축은행도 높기 때문에 또 그 이상의 어떤 운영 수익을 위해서 좀 위험한 대출 쪽으로 이 자금 운용을 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은행별로 5천만 원씩 나눠서 예치할 것을 추천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